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주말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주차 증시가 마감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3일 정도 남았고 곧 4월 증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4월 하면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4월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달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유명한 시인 T.S. 엘리어트가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증시에서도 자주 빌려 쓰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황에서는 3월 그동안 이슈가 됐던 증시 테마들과 4월에 아울러 관심을 가져야 할 테마는 무엇이고 또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달 차트를 보면 1월에 종합주가지수가 3,260을 기록한 이후로 1, 4분기 거의 3개월 동안 주가가 3,000포인트를 무너지려고 하면 3,0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가 개인들이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모습에서 주말에 다시 30포인트 정도 또 끌어올리면서 3040으로 갖다 놓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가담한 것이 상당히 좀 그래도 위안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어제 주말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과 다우 다 같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해외 시장도 특히 일본과 중국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시장도 1.5% 정도 반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증시들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말에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매수로 가담했던 그런 이유들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그동안 1월달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의 비중 축소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일단 그 좀 더 탄력적으로 한국 시장의 비중을 우리 국내 시장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어제 운용위원회를 열었었죠.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결론은 이번에 4월 7일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이런 이슈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좀 다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선거 이후로 미루자 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그 장기채 금리 인상 미국발 10년물 국채가 1.7% 1.7%까지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어느 정도 진정세 1.6대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지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주들 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권의 대선하고 또 연결되면서 유력한 그 대선 후보들 간의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대선 관련주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이재명 경기지사라든가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새롭게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이 정치적인 변수로 움직이는 거는 증권시장의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이걸 누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판단은 본인이 각자 직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차트로 분석하고 뭐 이렇게 그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직관적인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매매를 아주 발빠른 매매를 할 자신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주식 시장에서 대선 관련주에 관련한 코멘트는 가급적 하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제 어차피 지금 자동차는 지금 추세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 국내에 전기차 배터리의 3사 LG, SK, 삼성 SDI 이런 쪽 또 이제 LG와 SK의 상호 그 특허의 분쟁이 갈수록 계속 해결 조짐이 안 보이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폭스바겐이 2차 전지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LG 화학 같은 걸 필두로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아무리 그 내재화가 쉽지는 않다. 결국은 LG전자라든가 기존의 배터리 3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말에 다시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도 그 미국에서 인텔이 파운드리에 20조 정도를 투자하면서 애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하고 지금 현재 그 대만의 TSMC라든가 또는 삼성전자로 양분돼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이 또 진출하는 걸 선언함으로써 그 관련주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큰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여타 이제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4월에 관심을 둬야 될 이런 테마들은 일단 그 3월부터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기존 주도주들이 1월, 2월, 3월 동안에 수익을 내주고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제자리 걸으면서 수익을 그 답보 상태를 보이는 와중에 이른바 실적 호전주라고 해서 제가 시황에서 1월 연초 시작하면서 3월까지 주가의 상승 비율을 많이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소재 관련주로 코롱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효성 TNC, 그 다음에 코롱 인더스트리, PI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주들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강세였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빗썸의 매각, 기분 매각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이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주에서 아무래도 1월 달에 HMM이라든가 페누션, 대한해운 이 종목군으로 벌크선 운임료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도 일단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은 이런 기존의 그 자동차라든가 이쪽 그 주도를 했던 그런 대형주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실적 호전주 쪽에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그 해운 관련주, 또 비트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이번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죠. 4월 15일부터 액면 100원으로 해서 재상장이 되는데 카카오
또 최근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 이걸로 인해서 주가도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4월 달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종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해운주들이 발빠르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H&M과 페노션, 그 다음에 대한해운을 들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그 H&M이 어느 정도까지 회사가 지금 주가 상승세를 보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1월 초에 무려 한 12,000~13,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34,000원까지 금요일 날 다시 또 큰 폭으로 상승해서 34,000원까지 15%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주가 이격이 이렇게 크고 주가도 바닥권에서 300~40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왜 이 종목에 집중하는지, 이번에 마침 감사보고서도 보고가 돼서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은 그 현대상선이죠. 그 산업은행의 그 공적 자본이 투입이 돼가지고요. 자본금이 1조 6,500억, 3.3억 주 정도에 해당이 되죠. 시가총액만도 약 9.4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주가는 지금 34,000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상승한 거를 감안해 보면 시가총액이 더 올랐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제가 요 금요일 날 시가총액을 반영을 안 해서 그러는데 11조 원까지 다시 11조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지금 페노션하고 비교를 해보면 페노션은 자본금이 5,300억이거든요. 이제 대한해운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그 흑자를 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대한해운이 주가는 약하지만 그래도 일단 대표적인 게 H&M과 페노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H&M의 경우 기존에 매출액이 작년에 5조 3천억에서 약 6조 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무엇보다도 벌크선 운임료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2019년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200억의 적자가 작년 한 해에 9,500억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물론 그 페노션 같은 경우는 봤을 때 2천억에 2019년도 2천억 정도 흑자, 그 다음에 작년에도 2,200억 흑자 폭이 그 완만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반면에 H&M의 상승폭은 정말 놀라운 상황이죠. 그 H&M의 감사 보고서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이 3월 26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금요일 날 정기 주총도 마감이 됐고요. 모든 것이 다 원안대로 통과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그 H&M의 이 단기 순이익 비율을 보면 지금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9,550억 흑자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제 최근에 주총을 앞두고 감사보고서라는 걸 많이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를 보실 때 이 감사보고서가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는 연결 재무제표로 돼 있고,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보시려면 개별이라고 하는 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에 대한
그 진행 경과를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작년 전에만 해도 현대상선, 그러니까 HMM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상당히 자본금이라든가 자본 총계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죠. 자본금이 1조 6천억인데 불구하고 자본 총계가 1조 5,700억으로, 그러니까 납입 자본금을 조금 그 하회한 96.5% 정도까지 납입 자본을 까먹은 그런 결과가 됐었죠. 그런데 엄청나게 작년에 그 영업 실적이 좋아진 거는 영업 이익이 무려 3,280억 적자에서 9,550억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벌크선 운임료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라 아무래도 대규모 이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순이익은 갈수록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도 6,630억 적자에서 588억의 그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거로 인해서 마이너스 났을 때의 주가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례고요. 그리고 그 해운주들의 그 벌크선 운임료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또 조선업종에 대한 주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차트 흐름이죠. 지금 연중 최고가로 64,200원 정도까지 연초에 4만 원 근방까지 내려왔던 이 주가가 지금 64,200원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지금 바닥권을 6,000원대에서 지금 7,200원대까지, 그리고 지난 주말에 대규모 수조가 또 뉴스가 삼성중공업에 있었죠. 그리고 원체 이게 무겁게 움직였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호재가 나와도 좀처럼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그 7,000원대를 돌파하면서 6%의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하는 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해운주와 더불어 조선업의 주가 전망을 아주 밝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운주와 조선업종 이거는 같이 4월 달에 눈여겨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트코인 관련주죠.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시황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그걸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에서는 비덴트라든가 우리기술투자, 또 위지트, 일부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두나무의 상장,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우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매수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내용을 내놨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이 가상화폐의 투기적 그 자산이다 해서 약간 그 조금 평가절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국내적으로도 특근법 시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강화된다든가, 또는 비트코인 거래 계좌들의 실명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는
과거와 같이 너무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 네이버가 빗썸 인수에 가세를 했다든가 또는 모건 스탠리, 도이치방크, JP 모건 이런 데에서도 우리 국내 빗썸의 지분 참여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바이낸스라든가 또 이런 데까지도 관심을 갖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빗썸에 관련된 그러한 내재 가치들이 더 한 단계 높게 평가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에 상장하기로 했던 코인베이스, 그게 이제 4월 달로 연기된 그런 면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경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미 비트코인 거래소 업비트라든가 빗썸 쪽에서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증권시장에 이미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추월했다. 14조, 15조 원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4월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에 이게 당초 지금 예상을 뛰어넘고 이제 쿠팡도 1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듯이요. 지금 나스닥에서 100조 원 이상 또 형성이 될 걸로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지금 업비트의 대주주인 두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는 단순히 일과성으로 끝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주가가 이렇게 계단적인 상승을 거치면서 빠르게 과거처럼 주가의 조정 모습도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과 하락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온 이 모습으로 볼 때 주가가 전에 1,000원대, 2,000원대에서 지금 7,000원대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게 이제 4월 달에 상당되는 미국의 코인베이스의 주가 동향을 보면서 곧바로 두나무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최소한도 지금 미국 시장의 거래보다 우리 국내의 거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정도만 계산했다 할 때 두나무의 지분이 10조 원 정도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로 인해서 여전히 해당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4월 하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카카오의 액면 분할이 지금 걸려 있죠. 이제 뭐 제가 시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4월 15일부터 100원짜리로 해서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거래 정지가 월요일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4월 12, 13, 14일간이 거래가 되니까 거래되기 전에 이 카카오 액면 분할 전에 과거에 액면 분할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2월 15일이었는데요. 2달 만에 이제 그 날짜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4월 달에 아무래도 전체 장세는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로 이렇게 실적이 호전되는 거라든가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편중돼서
주가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높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카카오의 액면 분할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앞으로도 비트코인 상장할 때 이 두 나무의 지분을 교차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든가 또는 크래프톤 게임주의 상장 이런 거에도 지금 카카오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카카오뱅크도 하반기에 상장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도 최근에 주가가 높은데요.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인적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뜨겁다. 이게 시중의 주가의 상승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타 말씀드릴 재료들이 많이 있지만요. 대략 이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기존의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의 장세가 4월달 이후에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은 전통적으로 약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 4월로 접어들수록 이제 5월 초부터 시행하는 공매도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코스피 200 종목들의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하튼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면서 4월장에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